성경시록 48권 선종5년 10월 18일 경자 세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종무승 등 구인을 빈청해서 먹이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신숙주가 임금의 명을 받아 먹이는 것을 감찰하였다. 그게 종무승 및 피고 여문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조의 조관과 더불어 산포에 사는 외인을 추세하여 돌려보낼 자를 돌려보내고 머물러 두게 할 자를 머물러 두게 하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찌 아무는 돌려보낼 만하고 아무는 머무르게 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또 산포에 사는 외인으로 우리나라와 본도와의 일로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도주의 명을 받고 왔으니 마땅히 스스로 돌려보낼 만한 자는 데리고 가고 또 중간에 말을 만든 자를 가려내어 죄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도주가 우리를 보내어 대국의 명을 들어 처치하게 하였고 또 산포 외인은 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청컨대 대국과 더불어 수여하도록 하소서 하자 신숙주가 또 사사로이 말하기를 우리 세종조의 너희 도주 종정성이 청하기를 본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산포 바닷가의 땅을 빌어서 도민을 살게 하도록 해주소서 하였으나 세종께서는 우리 백성과 더불어 섞여 살게 되면 혹 변방의 현단을 내게 될까 염려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종정성이 또 해마다 60인을 보내어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업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므로 세종께서 다만 팔아가지고 곧 돌아간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곧 돌아가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 풍우를 피하면서 무적거리며 눌러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애가 차츰 많아지고 세종께서 또 일찍이 도주에게 쇠안할 것을 유시하였고 이번에 또 도주에게 유시했던 바 너희들을 보내어 이렇게 왔으니 산포에 사는 외인을 너희가 쇠안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종무승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신석주가 이르기를 지난 7월 사이에 외선 두 척이 전라도 발포 등지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쫓아가 한 척을 잡으면서 3인은 쏘아 죽이고 7인을 사로잡았는데 조관을 보내어 그 연유를 국문하고 서울로 잡아다가 대신을 시켜 신문하였더니 다름 아닌 대마도 종수 구랑 관하의 외인이었다 하고 이어서 적 외의 공사를 내어 보이고 곧 이르기를 이 외인들은 도주의 문인을 받아 가지고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고 무엄도를 지나는 길에 본국의 어섬 4척을 만나 약탈해 가지고 가다가 변장한테 잡히었는데 그 4척의 베개에서 겁탈한 물품이 무려 수백 가지였고 다른 곳에서 겁탈한 물건도 또한 많았다. 그러나 형벌로 심문하지 않아서 아직 다 자복하지 않았다. 이제 조정관리를 시켜서 본도로 압송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너희들이 왔으니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도주에게 고하여라 하니 종무승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우리 형의 관할 사람입니다. 형이 만약 이 사실을 들으면 반드시 크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며 저도 또한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며 신숙주가 이르기를 이와 같은 간사한 사람은 없는 곳이 없는데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종무승이 말하기를 이 외인들은 성질이 사나워서 압송해 가기가 어려우니 나로서 청하건대 여기에 통징하게 하소서 하며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갑자기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너의 말을 가지고 전개하겠다 하고 또 종무승에게 이르기를 지난 경이년 일본의 병난으로 인하여 군수가 부족해서 정친이 국왕의 명으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 양식을 청하게 우리나라에서 면포와 마포 각 1,000필과 쌀 수백 석을 주었는데 들으니 정친이 사자가 돌아가면서 부산포에 이르러 삼보랑고라에게 도둑 맞았다고 하기에 바로 금년 3월에 곧 도주에게 유시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들었느냐 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도주가 귀국의 서한으로 인하여 삼보랑고라를 잡아다가 이를 물으니 곧 말하기를 정친의 사자가 부산포에 돌아와서 우리 집에 기숙하였는데 화재를 염려하여 가지고 온 물건은 우리 집 도위에 두었다가 그가 돌아갈 때 미쳐서 다 붙이지 보냈는데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하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올 때에는 아직 추국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내었는지 알지 못해서 도주가 우리더러 물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산포의 사연은 외인이 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자 종무승이 청하기를 우리 형제가 세 사람으로서 형은 먼저 죽고 종수 구랑은 귀국의 큰 은혜를 받아 항상 충성을 다하려고 마음에 작정하였으며 저는 일찍이 정해년의 대국을 위하여 산포에서 반역을 일으킨 외인을 와서 죽였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국원을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만일 도서를 받고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무릇 듣고 보는 것을 있는 대로 낱낱이 치부하여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피고 영문도 또한 말하기를 저는 나라의 언명을 입어 직위와 사품에 이르러 싸운데 원컨대 관직을 더해 주시고 또 자식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 하며 신숙주가 이로써 아뢰었던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신숙주와 좌의정 한 명의 예조판서 이승손 참판 이극돈을 인견하고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종무승이 도서를 받기를 청하니 지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피고 여문에게는 직을 더해주는 것이 가하나 그 자식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무릇 야인은 올 때마다 관직을 주고 외인은 청에 따라 직을 제수하는데 이제 청이 있는 것을 따르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조에 청한다면 들어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괜찮겠지만 지금 직접 개청을 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부자를 동시에 직을 제수한 예가 있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하자 한명회가 아뢰기를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하고 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고 유문의 부자가 친히 와서 직을 청하니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직을 받은 자는 1년에 한 번씩 조회하러 오니 쓰이는 비용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한 바를 잘 알았다. 너희들은 이미 도주의 명을 받았으니 산포에 사는 외인을 가히 스스로 수해안해야 한다 하였다. 신숙주가 나와서 임금의 교지를 전하니 종무, 승 등이 돈수하여 살해하였다. 이어서 물품을 내려주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도서는 외인이나 야인의 대소추장이나 혹은 입공자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던 동인을 말한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부안의 혜택을 호조에서는 마땅히 최의형에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신등은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를 언론하여 그만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법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법이 만일 흔들린다면 유사가 장차 무엇을 주장하여 지키겠습니까? 대전의 전택 조항에 이르기를 3년이 지난 묵은 전답은 사람이 경작하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고 주의 혜택은 10년을 기한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최의형은 이미 연한이 지났는데도 호조에서는 이 반을 받는 것을 세계로 여겨 잘못 할당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니 이는 신자가 법을 흔드는 발단을 열게 된 것이며 은혜가 아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혜택은 장용 물금이라는 자가 있어 계기하여 비로소 쌓은 것을 제의형이 그 터로 인하여 경간하였으나 폐기된 지가 이미 16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홍흥조가 좌죄된 것을 틈타서 후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호조에서는 또 인하여 10년의 화리를 주었으니 이는 정실의 법을 꾀하는 것으로 실로 무게한 일입니다. 호조에서 세계로 망칭하여 그릇 할당을 하고는 그를 꿈에서 깨달아했으니 그 죄는 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으로 제단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호조에서 처결한 것은 그렇되지 않았다. 그런데 헌부에서는 그를 꾸며 깨달아였다고 마구 대신을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뒤로는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혜택은 간석지이다. 세계는 노비 및 우마, 전답, 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이 찍힌 증명서이다. 곧 납세 증명서를 말한다. 영수증을 말한다.
화리는 전답의 수학이고 무게는 근거 없이 함부로 하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6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를 변경 여러 고울에 성이 있고 없는 것과 일찍이 성이 있으되 허물어져서 오래 수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방어하게 기뇨하여 성자를 쌓아야 할 것을 경은 절도사와 더불어 축성의 완것과 선우를 함께 살피고 아울러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7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공신의 중삭연을 올릴 것을 청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중삭연은 음력 2월 5월 8월 12월에 공신이 임금에게 바치던 잔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우승지 유권에게 이르기를 너가 최의형의 혜택에 대한 일을 아느냐 하니 유권이 대답하기를 신이 압니다. 최의형이 이반을 받은 지가 이미 연한이 지났는데 절도사 홍흥조가 군인을 부려서 이를 막았습니다. 무릇 혜택은 10년을 기한으로 삼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의형이 얻은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아니다. 홍흥조가 군사를 부려 제방을 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호조에서 최의형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은 옳은 것이나 다만 화리를 아우러 주는 것은 잘못인 듯하다. 그것을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제안대군 이현을 평원대군의 후사로 삼고자 하는데 옛날의 사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2시 통전에 남의 후사를 삼는 의논을 참상하여 보니 주제에는 어떠하면 후사로 삼을 수 있는가? 같은 종이면 가하다 하였고 어떠하면 남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지자이면 가하다 하였고 대전의 입후 조항에도 동종의 지자로서 후사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미 대통을 이으셨으니 제안대군은 이제 지자가 되었으며 평원대군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예의와 법도에 있어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제는 주나라 제도를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10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첫번째 기사 밤에 천둥이 치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윤회가 아뢰기를 부원의 혜택은 홍흥조에게는 진실로 줄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최의형은 무슨 공이 있다고 해서 이를 주겠습니까? 청컨대 근방의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고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최의형이 얼충년에 이반을 받아 제방을 쌓다가 이루지 못하여 16년 동안을 진황하게 하더니 홍흥조가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쌓은 지 또 14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최의형에게 관여된다고 하여 이를 주겠습니까? 공에 붙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최의형이 이미 이반을 받았으니 비록 1, 2년의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되돌려주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홍흥조가 행한 불법을 사람들이 다 미워합니다. 호조에서 최의형에게 준 것은 홍흥조를 미워했으입니다. 그러나 최의형에게 주는 것도 옳지 않으니 마땅히 대간의 말과 같이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홍흥조가 부안군사 300명을 징발하여 제방을 만들었으니 홍흥조에게 가해줄 수 없다고 하면 최의형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니 동지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은 생각으로는 홍흥조가 이미 백성을 부려서 이를 쌓은 것이라고 하니 그 백성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윤회는 말하기를 불임군사는 모두 다 다른 고을에 흩어져 있어 현평생 가해 줄 수 없는 것이니 건방의 빈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최의형이 이반을 받은 뒤에 힘으로 능히 쌓을 수가 없어 1, 2년 동안 기한이 지나고 묻고 거치게 된 것을 재상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니 최의형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홍윤성이 말하기를
최의형도 또한 백성이니 최의형에게 주 국가에서 세를 거둔다고 하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좌보승지 이극기가 말하기를 최의형은 다만 입안만 받았고 또 기한이 지났으며 묻고 그칠게 하여 잠깐 동안 공력도 없는데 전부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 먼저 입안을 받은 이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하면 최의형에 앞서 또한 입안을 받아 이를 쌓은 자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박숭질은 말하기를 최의형이 입안을 받아 묻고 거칠게 하여 10년이 지났으니 이미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얻어서 이를 경작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홍흥조가 입안을 받아서 같이 개간했던 일도 벌써 14년이나 된 것을 최의영에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하고 영사 윤자오는 아래기를 마땅히 먼저 입안한 사람은 받은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물어서 구처하게 하소서하니 윤혜가 말하기를 장용, 물금 등이 앞서 이미 일반을 받았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진황은 묵어 거칠어집니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박형문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좌부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전교하기를 사사로이 머리를 깎고 중위된 자를 그 사성에게 죄주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어찌 된 것이냐 하셨는데 신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 나와서 대명료를 상고해 보았더니 사도 승도 조왕에 이르기를 만약 승도가 도첩을 받지 않고 사사로의 머리를 깎은 자는 장이 80대이고 만약 가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마땅히 가장도 죄주며 사관의 주지 및 수업사로서 도첩이 없이 중위되게 한 자도 같은 죄를 주어 다같이 환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승을 죄주는 것이 대명률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천동은 제때가 아니다. 이는 내가 덕을 잃어서 부른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어인가 하니 이극배가 말하기를 천동은 과연 제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병고가 다 제거되었으니 변을 이룰 만한 일은 없을 듯 합니다마는 그러나 형옥의 일은 소송에 연루된 자를 모두 잡아다 옥에 가둠으로 지체가 되어 판결이 나지 않아 원통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기가 말하기를 형옥을 다스리는 동안에 과연 원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건일의 경상도와 강원도 경차관의 아랜 것을 보니 체육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극배가 말하기를 고조정조의 문권을 가지고 노비를 쟁송하는 자가 득상하는 사이에 원억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옥의 송사로 연루된 자가 많이 수괴되기도 하며 또 들으니 강도나 절도가 무고한 백성을 거짓으로 끌어들이는데 관리도 또한 신청하고서 이를 국문한다 하니 그런 것은 속히 결단하여 원통함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노비의 소송은 관리가 이를 판단함에 의거할 데가 없으니 부득이 문계를 상고하여 이를 단정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본주는 문계가 없고 그것을 위조한 자가 더 건사하면 관리가 시비에 현혹되어 문서가 있다는 것으로 그릇 판결하게 되어 백성의 원통함이 적지 않으니 판단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하니 이극배가 아뢰기를 상교가 극히 합당합니다. 청컨대 형조로 하여금 갇혀있는 무리들을 기록해 아뢰게 하여 죄상과 갇힌 날짜를 친남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극기에게 이르기를 형조로 하여금 죄인들을 적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사도 승도는 도첩을 받지 않고 승려나 도사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관은 불사와 도관을 말한다. 성조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본인이 죽으면 징수하지 말라고 한 절목을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는데 신이 선덕 8년 2월 날짜의 형조에서 수교한 것을 참상해 보니 절목이 대명률의 명례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이르되 만약 장죄를 범했을 때 정장이 현존한 것은 관이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미 협의해서 쓰고 범인이 죽었으면 징수하지 말 것이며
영범으로 죽은 자도 또한 같이 한다 하였고 당률 소위에 이르기를 이미 허비에 쓰고 죽은 자 및 정배나 유배된 자는 징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의논하기를 장제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자 및 장제로서 유배된 자는 득제한 것이 이미 중하여 가업을 파산한 자가 많으며 작물도 이미 허비에 썼으므로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작물을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지금 법을 받는 관리 및 공천들이 휴험시키고 유실한 물품을 한결같이 율문의 절도 계장론에 준하여 당사자가 죽어도 아우러 다 추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거둬들인 장리 및 강도 절도라도 당사자가 죽으면 허비하여 쓴 물건도 오히려 또 징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자기가 거둬들이지 않고 휴흠시키거나 유실시킨 물품을 추징한다면 경중이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당사자가 죽은 장범인 등이 이미 허비하여 쓴 물품 및 관리, 공천들이 휴흠시키고 유실한 물품은 율문에 의하여 한결같이 모두 징수하지 말게 하소서. 대명률 강해에 이르기를 율에 범인이 죽으면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이미 형육을 당하였고 이미 허비에 썼으므로 추징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는 수교 및 율문의 본뜻입니다. 다만 응징할 것과 응징하지 아니할 것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징할 즈음에 임의로 출입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계목 뒤의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속록에 첨가시키게 하소서. 1. 경외관이 휴험한 쌀과 배 및 작물 1. 사고로 유실한 양, 돼지, 소, 말, 새끼, 양, 기러기, 오리, 닭 1. 상하고 깨진 기명, 작물, 어염 및 공상, 새의 미납된 것 1. 관부의 작물을 받고서 아직 되돌려 바치지 못한 것이나 착오로 제급하고서 거두지 못한 것 1. 성군의 월과인, 어염 등의 물건을 아직 필납하지 못한 것 1. 조선을 폐모시켰는데 이리 분간하기 어려운데 관계된 것 위 항의 여러 조목은 응징하지 말 것입니다. 1. 고의로 폐선한 것 1. 통사나 의원이 중국 물건을 무역한 것을 기준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 1. 미멸이나 잔물을 옮겨가면서 휴흠하게 한 것 1. 공세 및 관고의 미멸과 금, 은, 유, 철, 기명 등의 물건을 바꿔서 바치지 못한 것 1. 대납한 곡물의 값 및 공과 사의 묵은 빚과 품값 위 항의 여러 조목을 마땅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장은 강도, 절도, 왕법, 수장, 수소, 감림 및 좌장, 죄 등의 작물을 말하는 것이다. 영범은 계속되어 있는 범죄 이외의 죄가 있는 범인, 여죄가 있는 범인을 말한다. 유는 노세를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의효서가 치게 하기를 본월 11일에 올적합 6인이 종성진에 잠입하였으므로 신이 쫓아가서 두 사람의 목을 베어서 바칩니다. 또 같은 달 초 6일에는 우미거 올적합이 경원에 내공하였고 운춘에 사는 올량합은 불을 놓아 집 100여 채를 태웠으며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7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9일 신축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첫번째 기사 밤에 천둥이 치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세번째 기사 골관, 올적합, 도만호, 김아라 등 7인이 와서 토일을 바쳤다. 골관, 올적합은 두만간 하류의 수분간까지 연에 일원에 살던 수올적합을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네번째 기사 영안도에서 적의 머리를 가지고 온 차, 이 등에게 주유 각각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의효소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기회를 타서 적을 잡아 머리를 베었다가 바치니 내가 매우 이를 가상히 여긴다. 예문관 직제학 홍귀다를 일부러 보내어 특히 경에게 필단 유철릭 한 벌을 흑사피와 한 켤레를 우후 홍영아와 종성절도사 이공에게 각각 필단 유철릭 한 벌을 부위 권자선에게 주유 천리 한부를 내려주게 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 적을 잡은 군사를 위로하게 하니 또한 그 공을 적어서 아뢰라. 그리고 훈춘의 이 아이는 대대로 성관을 다하여 우리의 번니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올적합에게 뺏기고 죽임을 당하여 여사와 가축도 또한 그의 탕진되었다거니 마땅히 진휼과 위무를 더하여 생업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여 우리의 번니를 굳게 하라. 근자의 구주의 올적합이 일체 왕래하지 아니하다 갑자기 성 밑의 야인을 침략하였다고 하니 방하는 여러 가지 일에 다시 조치를 더하여 사기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교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여섯 번째 기사 영안도 경찰관 홍기달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종성에서 적을 잡은 절차를 자세히 다 주문하고 그 적을 포착할 때 공이 있는 자들을 등급을 매겨 아뢰게 하라. 1. 반란을 일으킨 야인이 어느 종족인지를 알지 못하니 찾아서 물어서 아뢰되 만약 이것이 올적합이라면 아직 떠들어 말하지 말고 만일 올적합 등이 와서 말하긴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곧 절도인데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를 사살하였더니 이제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 올적합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각각 제 나름으로 범한 것이니 너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사롭게 대접하여 의심스러움을 보이지 말게 하라. 1. 저기 장성 수문에 들어온 자가 5, 6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2는 잡았고 그 남은 4인도 이미 다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산채로 잡힌 자가 있거든 자세히 그 근각을 및 반란을 일으킨 원인을 묻고서 단단히 가두어 놓고 아랠 것이며 만일 다 잡지 못하였거든 그들이 빠져나간 곳을 또한 잘 추문하여 아뢰게 하라. 1. 올적합이 훈춘의 올량합을 초략하였을 때 죽은 자는 몇 명이고 사로잡힌 자는 몇 명이며 약탈한 소와 말은 몇 필이며 불에 탄 여사는 몇 군데인지 찾아 물어서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 1. 이제 초략을 당한 훈춘의 올량합이 만약 굶주리거나 얼거나 집을 잃은 자가 있거든 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군자의 쌀, 소금, 배를 저기하게 헤아려서 제겁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목책을 설치하여 스스로 지키고자 하거든 성 밑에 사는 야인도 또한 많을 것이니 일부러 일일이 밀력을 써서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가히 저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부를 대어 지휘하여 만들게 하고 만일 인부가 없으면 저기하게 하려서 백성을 뽑아서 지어주어서 생업을 편안하게 하여 줌으로써 번리를 튼튼히 하게 하라. 1. 약탈을 당한 올량합 등을 경운진으로 불러다가 선유하고 후하게 음식 대접을 하게 하라. 1. 오진 근처에 사는 야인들이 보러 오거든 을에 질병과 고통을 물어보고 음식 대접으로 위로하게 하라. 1. 지나가는 길에 여러 진에 방어하는 기계 및 성부를 점검하게 하라. 1. 구주 올적합 등의 형세를 자세히 방문하여 아뢰게 하라. 1. 오진의 장승에 아직 쌓지 못한 곳을 자로 재어서 오진의 각 고을에 나누어 주고 매년 잠자로 쌓는 일을 끝내도록 할 것이며 절도사에게 면촉하게 하라 하였다. 근각은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 월일과 용모와 그의 조상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면촉은 직접 면대하여 부탁합니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일곱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여덟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일 경련에서 부안의 혜택에 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었는데 시강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최의형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고 거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론의 예사로서 약속 없이 같아진 것입니다. 호조에서 처음에 최의형의
세계 때문에 잘못 베어준 것으로 논개하였으니 진실로 가히 죄주어야 합니다. 본부의 논박을 당함에 미쳐서는 마땅히 다시 본말을 살피고 공평하게 할 것을 힘써서 혐의를 끌어내어 개정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한결같이 집요하게 미혹되어 깨달을 줄을 모르니 이 어찌 회사에서 법을 받들고 직분을 지키는 옳은 뜻이겠습니까? 또 경연에서 이 일을 논개할 때에 겸판서 조성문이 발끈 화를 내어 말하기를 홍흥조에 범한 것이 지극히 중대한데 헌부에서 마땅히 논의해야 할 것인데 이제 홍흥조는 논하지 않고 오직 최의형만을 논한다 하였습니다마는 신덕인 생각하기는 홍은조는 주약이 너무나 현자의 일도의 인민이 다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바인데 본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용납하여 가볍게 용서하겠습니까? 때마침 주액하고 있기 때문에 추문을 끝낸 뒤에 마땅히 죄를 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화리로서 최의영에게 다 주었으니 만약 즉시 환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소모시키고 허비하여 추징하기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조성문은 어긋나고 그릇된 일로서 지척의 아래에 강변하여 그대로 언로를 막으니 그 뜻이 어떠한 것입니까? 대신은 위가 높고 세가 중함으로 임금의 고문을 친근히 들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간관의 연사를 끓이니 이는 전천과 종자함의 단점입니다. 소식이 이르기를 말이 승려에 미치면 천자도 얼굴을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도 죄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제 조성문은 죄를 기다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허물을 덮으니 그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조성문은 이르기를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면 이라고 하였는데 실은 계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한을 지난 지가 1, 2년이라고 하였으나 실은 6년이 지났으며 위반을 받은 것이므로 잘못 베어준 것이 아닌데 잘못 베어주었다고 하니 면만한 죄를 가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법사에 회부하여 공문하게 하여 회사의 법을 흔들리게 한 죄를 바로잡고 대신이 권세를 농간하는 조짐을 맡게 하소서 하니 전디하기를 헌부에서 먼저 조승문이 문식하여 계달한 것을 논하여 죄를 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법을 흔들고 권세를 농간하였다고 일컬었는데 만약 종사에 관계된 큰 일이라면 가하겠으나 이제 이런 일로서 대신을 여러 번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단점은 단서이고 승려는 임금의 수레이고 낭묘는 정사를 집행하는 곳이고 면만은 눈앞에서 속입니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9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충청도에서 실롱을 하였으니 충주, 청주, 천안 등 관청의 주례, 나장, 보충대 등을 청가대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한하여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례는 칠반 천역의 하나로 관하에서 부리던 하인을 말한다. 나장은 칠반 천역의 하나로 의금부에 속하여 죄인을 잡아들이거나 이를 문초할 때 매를 때리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은 천인을 말한다. 보충대는 군역의 한 가지인데 한역자, 각 품간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각 품의 천첩의 아들로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편성한 부대를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10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조성문이 와서 비염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11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이민 12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1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1일 개묘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1일 개묘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1일 개묘 네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천둥 소리가 견책을 보이니 어찌 감응을 자초함이 없이 그러하겠느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수령들이 형옥을 살피는 것을 힘쓰지 않고 혹 함부로 고문하고 매질하여 혹은 엄체시켜 결단하지 아니하여 그것 때문에 원자를 이루어 천견을 부르게 된 것인 듯 싶다. 경은 수령들을 계측하여 형옥을 밝히고 조심하여 스스로 사죄가 아니거든 마땅히 속히 결단하여 내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겸 이조판서 윤필상이 오래도록 정병을 맡고 있었다 하여 사직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노사신이 이조판서를 겸하고 한 명의가 병조판서를 겸하였었다. 무릇 연변 및 양계의 수령은 이조와 병조에서 반드시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는 것인데 노사신은 수령을 제수하는 일을 이조에서 맡은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자기가 가려서 참고하였지만은 한 명에는 제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곧 이조에 청하였는데 노사신이 어떤 때는 혹 이를 논박하기 때문에 한 명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노사신이 여러 번 정권을 사용하였으므로 윤필상을 대신하였는데 윤필상은 반드시 먼저 한 명회에게 봉하였으므로 무릇 제수하는 일이 많이 한 명회의 손에서 나왔다. 뒤에 한 명회가 겸 병조판서를 사직하며 이로부터 윤필상이 주위를 전천하였다. 하루는 판서 정효상이 한 사람을 제수하고자 하였으나 윤필상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효상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자리만 채울 뿐이다 하였다.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2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김양경을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윤흠을 경기 관찰사로 성윤문을 겸 충청도 관찰사로 김의동을 통정대부 행 풍천도호부사로 양찬을 통정대부 행 웅천현감으로 김지경을 가선대부 수지중추부사로 김자행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0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석견주 주포 등은 화경, 살마주 도진 등은 지구, 장문주 삼도위 정성,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조성문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이제 헌부에서 신을 권세를 농간하고 법을 헌든다고 탄핵하여 제3 농계하였으나 성도로 포용하시어 특별히 주문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신도 또한 여러 번 사직하려 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성감으로 통조하신 것으로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법을 흔들리게 하고 권세를 농간한다는 것은 인신의 큰 죄이므로 전현이 직분에 나아간다는 것은 실로 미안하여 몸둘 곳이 없으며 조심스럽고 황송함이 심절하니 청근대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 서장을 되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드디어 선원을 그 집에 내려주었다. 성도는 임금의 도량이다. 선원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술이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3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의 중추 김목합상 등 14인이 하직한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eng견하고 하교하기를
그러니 건자의 구주의 오르적합이 혼촌에 침입하여 와서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간 것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너희도 이를 아느냐? 너희들은 어찌 서로 원수로 여기는 것이 이와 같으냐? 그러므로는 조심하여 보복하지 말고 각각 스스로 생업을 편안하게 하라 하니 김목합상이 대답하기를 저희 아우 김마상합이 또한 보복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갔으나 반드시 서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48권 성경 5년 10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48권 성경 5년 10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48권 성경 5년 10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행호군 변종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경시록 48권 성경 5년 10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수인 이호림을 방면하도록 명하였다. 이호림은 사복시의 재원이었는데 본시의 병든 말을 면포 280필과 쌍방합의하에 팔았는데 이호림이 재용갑의 출납을 맡아 출납장부를 상고하면서 200필을 감하여 기록하였더니 헌부에서 이호림을 도용하였다고 하여 9차례나 고신하다가 더 가두어 둔 지가 해가 넘었는데 이번에 공조 정랑 신중국과 윤대에서 아뢰었더니 임금이 이 호림을 승정원으로 송치하여 공사를 받아 아뢰도록 명하였다가 임금이 사건이 의사한 것임을 가긍히 여기어 특별히 이를 사면하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청주 충주와 강원도의 춘천 정선은 금년에 실롱하였으니 청건대 가보년의 공 바칠 금을 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5일 정미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경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험 황해도 관찰사 고태필이 하직하는 임금이 선전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들이 탐람함을 그치지 않은 자가 많으니 경은 엄하게 교차를 더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6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 고려사를 강하다가 홍경이 중국 민부로부터 대장경 일부를 배에 싣고 예성강에 이르렀는데 왕이 몸소 이를 맞았다 하며 이르러 좌부 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라 이것이 고려가 망한 까닭입니다. 창업한 임금이 비록 바른 것으로서 자손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읽지 않는 자가 적거든 하물며 이렇게 계통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숭신함이 더욱더 두어지고 사사가 여염의 반이 되었으며 전장의 관부보다 많았으며 새가 대족으로서 종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머리를 깎고 중위되었으며 말기에 이르렀으는 요승 신돈이 마침내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히 경계할 바입니다. 다행히 우리 태종께서 사사를 혁파하여 열에 하나만 남겨두었고 노비나 전택도 모두 다 관청에 몰입시켰으니 이는 가히 본받을 만합니다 하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의정이 중정구 등을 보내와서 방문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경인년의 폐업에서 특히 전사를 보냈던 것은 대개 신조를 할애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사자가 돌아왔는데 답서가 은근하고 가황이 대단히 많으니 감하의 지극함을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 답서에 전년 폐업의 간우에 관해서 세천 2세 양씨의 사자라고 이름을 하여 글을 보내어 구원해주기를 청하였더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폐업은 씨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적이 영을 교식한 소위이니 반드시 수금을 가하여 그 죄를
사과할 것입니다. 그무의 통신에는 다행히 새로운 인장이 있으니 이로써 징흠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답시에 그들의 물색으로 요구한 진금은 상국에도 없는 것을 새삼 구해주도록 번거롭게 했었는데 내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그토록 지나치게 하셨습니까? 그리하옵고 폐읍에 고야라는 산이 있고 고야에 스광이라는 원이 있는데 오래 전하기를 곤수 갈말과 조성했다는 무량수불상을 모셨습니다. 원의 일을 맡은 사람이 구하기를 그년의 당우가 기울어져 위로는 비가 세고 밑에는 습기가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진실로 상국에 도움이 없으면 지 구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구 수자를 보내어 자세히 정실을 알려드려 100번이나 피폐해진 땅으로 하여금 10만억의 낙토로 변성되게 하는 것이 이번에 일거에 있사오니 어찌 전하의 교화가 먼 벽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변지하는 토의이오나 별폭에 가치 없고 체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만줄이옵니다 하였는데 그 별폭에는 장금 병풍 2벌, 채화선 20자루, 장도 10자루, 대도 10자루, 대홍칠 목고원 대소 합하여 70개, 대홍칠 천방분 대소 합하여 20개, 시회 연갑 1개, 경대 1개, 술병 1개, 조자재 1벌이라 하였다. 가황은 좋은 선물이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7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여름의 더위와 장마 때면 백성들이 오직 말하는 것이 원망과 한탄이고 겨울의 혹한 때면 백성들이 오직 말하는 것이 원망과 한탄이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더위와 장마와 혹한은 곧 천시의 상례인데도 오히려 원망과 한탄을 하는데 하물며 몹시 엄선하고 바짝 얼어붙은 추위를 당하여 토목의 역사에 근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경혜의 역사가 엄함을 피하지 아니하여 일하는 군졸과 풍상을 마구 무릅쓰고 새벽에 달려갔다. 밤중에 돌아오니 그 노곤한 속에서 어찌 원망과 한탄으로 화기를 상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낮의 길이가 그렇게 짧은데 일하는 공장들이 손을 호호 불러가면서 일을 하니 비록 감독하는 관리가 엄하게 매질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는 거의 없고 한갓 창고의 양식만 허비할 따름입니다. 원컨대 이 역사를 정지하여 내년 봄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또한 일하는 군주를 피곤하고 고통함을 염려한다. 마땅히 융한을 기다려 정지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호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서장 등이 상소하기를 예로부터 천하의 형세는 한 번 잘 다스려지면 한 번은 어지러워지고 비가 극하면 태가 오는 것이며 태가 극하면 다시 비가 되는 것은 이치의 필연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일로서 말하면 삼국 이전에는 분봉하기도 하고 이석하기도 하여 저마다 서로 영웅되고 어른이 되려고 날로 싸움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어지러움이 지극하였는데 고려 태조가 동정 서토하여 18년 만에 신라가 항복하였고 또 1년 만에 후백제가 삭평되어 삼국의 땅이 합하여 하나로 되어 경내가 편안하게 다스려졌습니다. 74년을 지나면서 거란의 병난이 있어요. 현종이 남천하고 경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가 근근히 흥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94년에 동번이 변경을 어지럽게 함으로 숙종 예종이 서로 계속하여 토벌을 이루어 비록 구성을 설치하였으나 뒤에 다시 지키지 못하고 전쟁의 괴로움은 수년 만에야 종식되었습니다. 또 107년 만에 금산 금시의 병난이 있어 고종은 조충과 김추례를 보내어 몽고와 더불어 군사를 합하여 공멸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몽고의 군사가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남으로는 상주에 이르고 또 남쪽으로 나주에 이르러 동쪽 백성이 미란하여졌으므로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 없는 땅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40여 년 동안은 나라가 날아갔지 않다가 원종이 친조함에 이르러 세자를 상주하게 된 뒤에야 차차 안정되었습니다.
또 91년이 되어 외인이 침공하기 시작하여 9년 만에 홍건적이 크게 들어오며 국민왕이 또 남쪽으로 피난했다가 해가 지났어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군려가 해마다 일어나고 도적이 날로 심하여 생민의 무리가 텅텅 비어 남은 것이 없게 된 것이 무려 34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태조께서 운에 응하여 나라를 여시니 지난날 경색되었던 추류하들이 바람을 따라 기쁘게 모여오고 열성께서 서로 이어받아 태평성대가 계속되어 80여 년 동안 방우가 편안하고 조용하므로 생민들이 늙어 죽기까지 병혁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히 태평이 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태평한 때를 당하여 복황지계를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세조대왕께서 깊이 왕구를 생각하시고 초연한 독자의 견지에서 마음을 무비에 유의하시 한편으로 말하면 군적을 정비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군녀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을 확정하고 완비하여 잘 정리하기에 요루함이 없었던 것인데 전하께서 몸소 대통을 이어받아 손에 요도를 잡으셨으니 어찌가히 그 안의 풍속으로서 고식의 정사를 행하여 업무의 방비를 잇고 도충의 걱정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군적과 군기 등의 일은 모두가 세조께서 세우신 법인데 백성이 멀리 생각함이 없고 구차하게 목전에만 편안하려고 하면 법이 처음 시행될 때 어찌 화연함이 없겠습니까? 세월이 이미 오래되면 형세가 반드시 첩연하여질 것이고 인하여 그것을 지키면 길이 편안해질 것이지만은 만약 백성의 말을 따라서 손쉽게 변경하고 뒤에 다시 쓰려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짐작하시어 굳게 지키심에 있을 뿐입니다. 그 밖의 근본을 굳게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와 적을 제어하고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조목으로 뒤에 진술하겠습니다. 1. 영안도는 우리나라 근본의 땅입니다. 조정의 능침이 있는 곳으로 태조께서 왕업의 기틀을 여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의 백성은 강한하고 우직하며 일이 있으면 이로써 움직이기를 쉽게 하니 정해내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1. 이 시에게 괴오되어 온도가 향응하였으니 그 때를 당하여 병위가 지나는 곳마다 추류를 마구 죽이므로 백성들이 모두 놀라서 미처 안정되지 못하고 늘 공차를 임명하지만 연달아 소란하여 한갓 위험만을 겁내고 은혜로는 덕택을 입지 못하여 민심이 메마르고 초조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오래 편안하게 될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따르게 하고 다정하게 품어주셨어. 혹은 전조를 감해 주시고 혹은 공부를 제해주어 힘써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영원한 풍속을 안정시킴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게 하소서. 1. 영안도의 풍속이 옛날에는 도둑이 없다고 일컬어 바깥문을 닫지 않고 가축의 들판이 널렸었는데 요새는 도둑이 성행하고 인심이 날로 경박해져 가니 그 발단을 궁구하여 찾아보면 대개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본도가 난을 겪은 이래로 거기에다 갖다 채울 것을 꾀하여 곧 무릇 죄응이 있거나 행색이 도적과 같은 자나 우마를 제살한 자를 모두 여기에 돌려보냈으니 이는 마치 호랑이를 몰아 양떼에게 들여보낸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어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제살하는 자가 어찌 제살하기에 쉽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서로 선동하여 점점 번지고 날로 익혀서 강한 풍속에다 교활한 도둑질을 겸하였으니 어찌 조정의 뒷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고려시대에 거래한 병이 내침했을 때 양수척들이 모두 앞자기가 되어 그 해가 잘못 심했으니 뒷날에 만일 변병의 소요가 있으면 이와 같은 무리가 어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자들이 이러한 것을 관찰하지 못하고서 죄를 주어 옮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양계에다가 적용을 하나 이것이 바로 신이 한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지금부터 범죄했거나 흉악하고 무리한 무리들을 옮겨들여 그 형세를 더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풍속을 변하게 하소서. 1. 평안도는 압록강으로서 경계를 삼아 야인의 지경에는 진을 두고 수자리를 벌리어서 제방의 방비가 있는데 중국 조정과의 경계는 산만하여 막은 것이 없으므로 강의 얼음이 얼어붙게 되면 평탄하게가 평지와 같아지니 이것은 국방을 굳게 하고 강토를 봉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에는 중국 조정에서도 새로 참포를 설치하고 요동과의 거리에 인가를 점점 번성하여 애양포에서 삭주까지의 거리가 하루길인데 자유체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본국의 옛 백성으로서 언어가 분별은 없으나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중국 백성들은 신력이 매우 한가한데 우리나라 백성은 본도가 매우 괴롭습니다. 첫째는 방수의 왕래에 곤하고 둘째는 사신의 성령에 필요하여 제민들이 파산지경으로 감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해드리니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옛날에는 유기가 앉아서 관세하는데도 모두 목조로 된 그릇을 사용하는데 지금 지나가는 참역에 유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관인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유공이 현재 이 근처에 살면서 이 유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신득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본국에서 잡복음을 피해 온 백성이 몰래 이사와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니 변어가 견고하지 못하고 호적이 밝지 아니하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는 소위인가 합니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거기 스스로 한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수령을 엄하게 신칙하시어 더욱 회무를 부지런히 하여 힘써 그 마음을 거둬들이며 조금이라도 그 힘들 너그럽게 하여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호적의 법을 밝게 하여 춘추를 살펴서 교정하고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모두 다 호적에 등록하게 하며 굶주린 자에게 진율하여 은혜를 보이시면 그의 적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시는 유랑하여 옮겨 다니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양계 주진의 아전을 절도사가 되기에 많은 수를 스스로 차지하여 일을 시키려고 대비하고 있는데 감사는 능히 그 일을 참견하지 못하고 수령도 능히 그의 영을 어기지 못하니 진실로 이미 대전의 정한 수에 합당하지 않고 또 그 백성과 군졸들도 겹쳐서 들어가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한번 아전이 되면 반드시 영농을 구하여 성 밖으로 흩어져 나가서 물과 풀을 편하게 쓰는데 첫째는 성중의 인호가 날로 줄어가므로 군주의 수호하는 일이 허소해지고 둘째는 성을 나가서 흩어져 살면 보호가 없어 도적의 무리가 갑자기 이르면 반드시 남은 대로 사로잡힐 것이니 그 배단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계율을 엄하게 내리시되 첫째는 정한 수 외에 더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는 성 밖으로 마음 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군법으로서 종사하게 하소서. 1. 정혜의 난해 강효문이 일개 절도사로서 복몰함에 이 시에가 그 이름을 빌어서 명령을 하니 함흥 이북이 온통 쏠리어 역도를 따랐는데 조정에서 이를 징계하고 드디어 남북도로 나뉘어 두 질조사를 배치하여 그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한 것입니다. 일이 평정된 뒤로는 이미 3년이 지나도록 크게 간악한 도적이 없었어 남도 절도사는 한가 병머를 끼고 일없이 넘농만을 허비하면서 천호를 거느리고 내지에 편안히 앉아 있으니 그 헛되게 설치되었음을 말하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기를 남도의 방수는 갑산과 산수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의 거리가 사흘 길인데 왕급이 있을 때 어떻게 가히 기다리겠습니까? 한 명의 절도사를 더 두는 것이 회로움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군관이 있어야 하고 아전이 있어야 하며 유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물색을 내지로 모으면 변방이 허하게 되고 공급을 군현에 두루 하면 비용이 많아질 것입니다. 방어하는 군사를 감하고 군자를 의 저축을 들어서 이런 무용한 땅에다 기르는 것이 어찌 큰 손해가 아닙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남도 절도사를 속히 파하여 군정을 겸해 다스리게 하고 그 유병을 여러 진의 긴절한 곳에 옮겨 붙여서 더욱 변어를 굳게 하소서. 1. 길주가 전성할 때에는 사람과 물자가 번성하여 기력이 남아 있어서 소속된 삼구자 곧 서북, 사하북, 사마동이 비록 정로의 요충에 마주하고 있으나 성세가 서로 의지하여 방수하기가 꽤 싫어했는데 이제는 길주를 나누어 길성과 명천으로 삼아 토지와 인민이 각각 그 반이 되었는데 그 방어하는 곳으로는 길성은 서북, 사하북 이 두 구자를 얻고 명천은 사마동 한 구자를 얻었습니다. 길성은 한현의 힘으로 두 곳을 나누어 지키게 되므로 물자와 힘이 적고 약하여 방어하는 현세가 매우 고단하게 되었으니 만약 후적이 있으면 실로 깊이 걱정스럽고 위태롭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서북, 사하북 두 구자의 군주를 헤아려 더하게 주고 더욱 제방의 설비를 엄하게 하며 길성 현감은 반드시 무죄가 있는 자를 사견하여 서로 구조하게 하여 미연의 환란을 거치게 하소서.
대전 내에 각 사이 서리는 여러 고을의 교생으로 하여금 나이가 지극하고 재주가 소략한 자로서 보충한다고 하였습니다. 향교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그로서 경전을 밝히고 행실을 닦아서 나라를 경륜하는 데 쓰려고 대비하는 것인데, 서리를 반드시 여기에서 취한다고 하면 진실로 선비의 기계를 기르고 유교를 증하게 여기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 영안도와 제주에는 다 자제들의 입사할 길을 두어서 직을 받고 녹을 받기에 각각 스스로 과가 있으니 먼 곳의 사람을 무유하게 한 소위입니다. 이제 그냥 일률로 세공과 서리를 양계 및 제주의 세 고을에서 직용한다고 하면 어찌 원망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있는 오진과 제주의 세 공리들이 글을 던져 신수한 것은 또한 그 징험인 것입니다. 첫째는 인심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변방백성을 손실하게 된다는 것이니 그 사체를 헤아리면 매우 불가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특별히 양계의 변음 및 제주의 세 고을에 명령하시어 세공 생도를 허락하지 말게 하여 양식을 싸가지고 역사를 받는 폐단을 제거하여 변방을 중히 여기며 먼 곳의 사람은 무유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소서. 1. 구례의 야인에게 사급하는 것을 기구로서 하지 아니하고 안자의 장식 같은 데도 또한 두석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병기 자료로 적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니 조정께서 후환을 염려하는 뜻이 깊었던 것입니다. 대전 안에 몰래 팔기를 금하는 물건 곧 철물, 우마, 군기 따위를 범하는 자는 죄가 사형에 이어서 법이 음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근자의 변방 고을 수령들이 태만하게 법을 만들지 아니하여 중국 사람들과의 물건 매매에서 모물을 사면서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오직 철물만을 팝니다. 의복이나 기묘하지 않은 도구를 군국에 유용한 기물로 바꾸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것인데, 하물며 병기를 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겠습니까? 전에 들으니 야인이 옛날에는 철전이 없어서 모두 골촉을 사용했다는데 지금은 쇠로서 갑옷도 만드는 자까지 있게 되었다니 그 해됨이 어찌 분명하고 심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변방장수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법의 뜻을 거듭 효유하고 범하는 자를 통칭하여 용서하지 말며, 군민으로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주범도 함께 처벌한다는 변금을 거듭 밝혀서 범에게 날개를 붙여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